측절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측절치 시간의 길이는 몇 밀리였죠, 여러분? 예, 9mm였습니다. 즉 상악 중절치가 10.5mm인 거에 비해서 상악 측절치가 사이즈가 좀 작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원심폭은 상악 중절치가 근원심이 8.5였는데 측절치는 6.5mm로 약 2mm 정도 근원심폭도 좁았어요. 상악 측절치 치면 중에서 가장 넓은 면, 상악 측절치는 4개의 치면과 1개의 연을, 절단연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면적이 넓은 면은 바로 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면의 치경련은 치근을 향해서 볼록한 알파벳 U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상악 측절치 순면의 순면에서 볼 때 근시무각은 직선적, 원시무각은 곡선적인 무슨 상징이 있다. 우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요. 우각 상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5번 상악 중절치 순면의 바로 옆이라는 건 치관에 존재하는 볼록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순면에 3개의 바른옆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근심 순면융선, 원심 순면융선이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중앙 순면융선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문제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문제는요. 설면의 치경련은 알파벳 무슨 자? 예, 측절치는 V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중절치보다 측절치 설면의 치경련이 더 좁아지고 V자의 외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각 상징은 상악 중절치보다 상악 측절치가 크게 나타날까요? 작게 나타날까요? 큰 소리로 맞습니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악 측절치가 우각 상징의 제왕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상악 측절치의 치근첨, 그러니까 치근의 마지막 뾰족한 부분은 약간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는 치근 상승이 나타납니다. 사실 치과 기공사인 우리 직무에서는 치근까지는 보이지 않고 직무 범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치아의 좌우측을 구별하는 상치아의 상징 중에서 치근 상승이 치근을 볼 때 원심 쪽으로 치근첨이 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악 중절치에 비해서 상악 측절치가 치근첨이 더 원심으로 휘어진 치근 상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악 측절치 수각의 개수, 중절치에서는 이렇게 수각의 개수가 3개였는데요. 측절치는 양쪽 모서리 하나씩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상악 측절치 설면사 깊은 곳에 구멍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구멍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구멍의 이름을 저희는 맹공이라고 합니다. 구멍 공자를 써서요. 이 맹공이 비정상적인 거죠. 있으면 치아 후식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혀로 상악 측절치를 만져봤더니 좌우측을 만져봤더니 그 구멍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런트나 아니면 레진 계열을 가지고 충전을 막아주는 걸 해주면 확실히 치아 후식에 노출될 경우의 수가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상악 측절치에 대한 복습도 했고요. 오늘은 중절치 중에서도 하악 중절치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중절치도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이라는 4개의 면과 절단연이라는 1개의 연이 있습니다. 그것의 각각의 특징을 얘기해 보고요. 상악에 나타나는 상악 중절치, 측절치와 하악 중절치, 측절치, 즉 하악 절치들은 어떻게 특징이 다른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악 중절치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어이쿠, 오타가 났네요. 제가 분명히 마음은 하악 중절치라고 쓰고 싶었는데 전에 거를 잘못 가지고 왔나봐요. 죄송합니다. 자, 하악 중절치. 하악 정중선에서 첫 번째 좌우에 위치하는 치아고요. 기능은 역시 절치라는 말이 들어간 것 보면 커팅 엣지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자.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잖아요. 그래서 우측은 41번 치아, 좌측은 31번 치아, FDI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알아야 되는
하악 중절치 치수. 여러분 현문사 교과서 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관의 길이가 9.0이에요. 하악 중절치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상악 측절치와 마찬가지로 9mm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 근원심폭은 5.0, 순설폭은 6.0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상악에서는 근원심이 순설보다 컸어요. 절치가. 근데 하악 중절치 측절치에서는 근원심폭보다 순설폭이 조금 더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시부 치경선 높이 3.0, 원시부 치경선 높이 2.0. 그래서 치경선 만곡상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 96페이지부터 잘 보시면 국시가 한 다발, 국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국시가 한 다발 나와요. 국시 다발 한번 살펴볼게요. 하악 정중선에서 첫 번째 위치하는 치아잖아요. 그래서 근신면끼리 접촉하는 치아고요. 하는 기능은 음식물을 절단하는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구강 내에서 가장 작고 단순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각을 석고나 왁스를 가지고 조각을 할 때 하악 중절치는 굉장히 조각하기가 쉬운 치아예요. 마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나비 같은 거 데칼코마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악 중절치는 좌우측 중절치는 근심반부와 원심반부가 포개 놓으면 대칭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외형이 비슷하게 생겨있는 근원심반부가 거의 비슷한 외형인 좌우 대칭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계승치 중에서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계승치예요. 즉 유치가 탈락하고 그 자리에 나오는 영구치, 중절치, 측절치, 견치, 1소구치, 2소구치까지를 유치가 탈락한 자리를 계승한다고 해서 계승치 혹은 대생치라고 합니다. 계승치 중에서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는 하악 중절치입니다. 그렇지만 구강 내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는 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바꿀 때는 정답이 뭐가 될까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1대구치예요. 1대구치. 특히 하악 1대구치인데요. 1대구치는 6세구치라고 해서 6살에 맹출을 합니다. 자, 지금 하는 하악 중절치는 6에서 7세, 그러니까 7살 정도에 맹출하기 때문에 전체 영구치 중에서는 1대구치가 제일 먼저 맹출하고요. 유치가 탈락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는 대생치, 계승치 중에서는 하악 중절치가 가장 먼저 맹출합니다. 밑줄짝 별 5개.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치아의 배열과 교합의 관계에서 얘기했는데요. 도미노 그림 기억나시죠? 대부분의 치아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1대2의 그 안정화된 치열의 안정화를 위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상악 3대구 치아, 하악 중절치만 1대1의 교합 관계를 갖고 있는 치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만 문제가 벌써 국가 시험으로 3문제, 4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국시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왜 우리 어디 가면 교통사고 다발적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또 국시가 한 다발 나온다는 거죠. 자, 국가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각할 때도 중요하고 임상에서 우리가 치아를 판정할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보철물 만들 때도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악 중절치를 찾아라. 단서가 있어. 우리가 만약에 탐정이라면 어떤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그 단서를 주고요. 어떤 것이 하악 중절치고 측절치인지 찾아보시오 라고 하면 저희는 아직 하악 중절치 배우지도 않았고요. 더군다나 하악 측절치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 1번을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단서가 나오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요. 근심반부, 원심반부 거의 좌우 대칭형이다. 그래서 데칼코마니를 만드는 것처럼 좌우 대칭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1번 단서는 좌우 대칭형이다. 두 번째 단서는 우각상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각상징이라는 건 전치의 순면,
구체 현면에서 볼 때 양쪽 우각의 모양이 근심은 예리하고 원심은 둥글다 이게 우각 상징이잖아요. 근데 우각 상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측절치보다 하악 중절치보다 측절치가 크다. 즉 하악 중절치가 작다라는 거고요. 만곡 상징 전치에서는 절단, 구치에서는 교합면에서 이렇게 내려볼 때 근심반부가 돌출하고 원심반부가 완만하다. 근데 하악 중절치에서는 그게 없다. 이런 단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단서 1에서 벌써 좌우측 대칭형이라는 걸 통해서 하악 중절치를 찾을 수 있네요. 1번 그림과 2번 그림 중에서 자 투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정하셨나요? 하악 중절치 몇 번인가요? 자 화면에 대고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1번 혹은 2번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좌우 대칭형이 바로 1번이죠. 하악 중절치. 아직 안 배웠지만 하나의 단서로서도 중절치가 어떻게 하악 중절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개의 면과 1개의 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면, 입술순, radial surface, 입술을 향하고 있고요. 입을 벌렸을 때 얼굴의 전면에 나타나는 부위를 하겠습니다. 하악 중절치는 저처럼 가늘고 깁니다. 저처럼 가늘고 깁니다. 대면 수업하면서 저보고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예, 날씬한 느낌. 예, 영어 중에 thin이 이제 날씬, 얇다 이런 뜻인데요. 예, 정말 thin해요. 하악 중절치가 가늘고 긴 느낌이고요. 절단연을 보시면 거의 직선적이에요. 자세히 보면, 아주 자세히 보면 원심 쪽이 약간 둥글긴 하지만요. 거의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련한 치과 기공사도요. 좌측, 좌우측 중절치, 하악 중절치를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우측 우각만 봐도 거의 뭐 어디가 근심 우각이고 어디가 원심 우각인지 다른 상악 중절치, 측절치에서는 근, 예, 원, 둔 우각 상징이 잘 보였는데요. 하악 중절치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면도 절치 마찬가지로 근심 순면 바른옆, 중앙 순면 바른옆, 원심 순면 바른옆에서 3개, 설면의 설측옆 하나에서 4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순면 융선이나 발육구라든지 보가상선 이런 것들이 거의 희미하고 상악 중절치, 측절치에 비해서 미약한. 왜 우리 우각상징, 만곡상징, 치근상징에 미약 누구였어요? 전부 다. 그렇죠. 하악 중절치가 미약했었죠. 순면 자체가 굉장히 밋밋하고 평탄한 그런 느낌. 더군다나 만곡상징이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평탄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순면은 전체적으로 큰 상악에서 나타나는 절치에서 나타나는 어떤 큰 특징들이 별로 없었던 밋밋하고 절단이 일자로 되어 있고 좌우가 대칭이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설면을 보시면 상악 중절치 설면에는 극돌기도 있었고 양쪽이 뚝방과 같은 변연융선도 있었고요. 상악 측절치 설면은 V자로 좁아지고 맹공 사절원도 있고 설면화가 굉장히 깊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각을 끌어내서 그렇지만 지금 하악 중절치 설면을 보면 어디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주 자세히 보아야만 여기가 설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순면과 설면이 외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면이 설면화가 오목한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고요. 양쪽의 변연융선이 나름 있지만 발달되지 않았어요. 특히 상악 중절치, 측절치에서 두툼하게 뚝방 같은 그런 변연융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설면화가 아주 깊게 함몰돼서 옆에서 보면 그녀의 허리는 S라인처럼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네. 여기가 설면 안에 이 정도로 보일 수 있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상악 중절치나 상악 견치에서 볼 수 있는 극돌기 없습니다. 자, 치경선은 치근을 향해 굴곡되어 있고요. 자, 순면보다 설면이 0.5mm 정도 더
기입니다. 예, 만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 98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악 중절치, 정중선에서 가까운 근신면과 정중선에서 먼 원심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면 전체적인 외형은 다른 절치와 마찬가지로 절단이 꼭지점이 되고 치경이 밑변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순측면, 예, 이쪽에 치경 3분의 1 쪽이 이렇게 볼록한 외형을 갖고 있고요. 예, 근신부 치경선 만곡이 3.0, 이게 약간 곡선적인 이 정도가 3.0 정도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설측면의 길이도 여기 보시면 설면화가 삼각 중절치, 측절치보다는 밋밋하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자, 원심면도 절단이 꼭지점, 치경이 밑면이 되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림에서는 별로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는데요. 보시다시피 근신면이 조금 더 만곡도가 높고 원심면이 조금 낮은 2.0, 그래서 치경선 만곡 상징이 있고요. 근신면과 원심면을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거의 유사한 근신면과 거의 외형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접촉부도 하악, 중절치, 측절치 거의 접촉부가 비슷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왜 친구들하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요. 160cm 여학생 3명이 쭈루루 우산 속에서 우산을 받치고 가면 키가 다 160이기 때문에 어깨 높이가 다 비슷하게 컨택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악, 중절치, 측절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절단 3분의 1에서 거의 컨택이 비슷하게 접촉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원심이 거의 대칭적인 외형. 근신면도 마찬가지고요. 원심면도 거의 대칭. 그래서 하악 중절치에서 키워드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칭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순면은 데칼코마니 같이 근신반부와 원심반부를 나눴을 때 거의 비슷한 외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단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전치 4개의 면이 있었습니다. 순면, 설면, 근신면, 원심면, 그리고 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연과 연의 가장자리인 절단연이 있습니다. 커팅 엣지, 인사이저 엣지, 절단연을 살펴보면요. 하악 중절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순면, 설면의 순설폭이 근원심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가루라고 할 수 있는 근원심이 조금 좁기 때문에 날씬해 보여요. 특히 하악 중절치는 가늘고 길고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좌우 대칭형의 외형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형의 치아가 구강 안에 많지는 않지만 전치 중에서는 하악 중절치가 좌우측이 거의 대칭형이고요.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건데요. 상악 이소구치도 좌우측이 약간 대칭형이에요. 대칭형이라는 건 조각하기엔 굉장히 수월해요.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신경 쓰지 않고 조각을 하니까 육안으로 어디가 좌측이고 어디가 우측이냐라는 판정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절단이 순설폭의 중앙에서 약간 설측에 위치합니다. 약간 설측으로. 왜냐하면 상악이 하악을 피게 하기 때문에 약간 설측으로 위치해만 되겠죠. 치근은 전치, 중절치, 측절치, 견치가 다 단근치잖아요. 한 개의 치관에 한 개의 치근을 갖고 있는 단근치인데요. 그 중에서 치근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치근이 심겨져 있는 것은 치조골에 거의 일자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치근점이 원심으로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근 상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면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정 같은 거 할 때 크라우딩이라 해서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면 그 사이에 치아 후식증도 생기고 치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치아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뺄 때 이렇게 보시면
하악 중절치를 빼는 거상기 발치 기구를 볼 때 하악 중절치가 제일 빼기가 쉽다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치아들은 이렇게 치근첨이 약간 원심 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뺄 때 힘든데요. 하악 중절치는 거의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쭉 끌어올리면 쑥 빠지듯이 치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라 여학생들은 오래 매달리기, 남학생들은 턱걸이 이걸 해가지고 체력장이라는 걸 20점, 자그마치 20점을 했었거든요. 저희 여학생들이 이렇게 오래 지금 참 생각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일정 시간이 되면 만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학생도 있지만 뚝뚝뚝 남학생이 턱걸이 못하듯이. 그런데 저희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평상시에 연습할 때 만점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정작 이제 모의고사 보는 최종 학력장에서는 선생님 만점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긴장했던 게 풀리면서 이 단단한 철봉에 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피가 하악 중절치가 이렇게 치근이 스트레이트가 돼서 치주골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아직 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봤자 18, 19살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치근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치근이 흔들리고 혹은 뽑히고 피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뭐 치아가 빠졌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해보고요. 친구가 피가 나기 때문에 막 친구들이 웅성웅성했던 기억들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네요. 자, 하악 중절치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측이고요. 이게 좌측이에요. 이게 똑같이 순면이고요. 이게 똑같이 설면이에요. 교수님이 뭐 잘못 갔다는 것처럼 거의 이렇게 자 거의 이렇게 비슷하다. 좌우측이 거의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 느낄 만큼 이 하악 중절치는 절단도 일자로 되어 있고 거의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근예 원둔이라는 순면의 우각상징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또 절단에서 볼 때 근심반부와 원심반부를 나눴을 때 근심이 조금 돌출돼 있고 원심이 완만하다라는 만곡상징도 거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좌우측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치아가 바로 하악 중절치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제가 거의 일자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엄밀히 보시면 약간 치근첨이 휘어져 있긴 해요. 이 약간 휘어져 있는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커서로 보이는 이쪽이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원심. 치근첨의 위치가 약간 휘어진 쪽이 원심이긴 해요. 그렇지만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근심면, 원심면의 치근에는 이렇게 구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치근을 다루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하악 중절치가 한 개의 치관에 한 개의 치근을 갖고 있는 단근치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악 중절치의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절단연 4개의 면과 1개의 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악 중절치 순면을 볼 때 우각상징 있었나요? 거의 미약했나요? 미약이었죠. 예, 우각상징의 개념은 근, 예, 원, 둔이고요. 보는 뷰는 순면입니다. 순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구치에서는 현면에서 봤을 때가 되겠죠. 자, 만곡상징. 자, 치아를 반으로 나눴을 때 근심반부와 원심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만곡상징도 하악 중절치는 평탄하기 때문에 거의 어디가 더 볼록 튀어나오고 근심이 볼록 튀어나오고 원심이 평탄하다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밋밋해서 만곡상징도 미약했습니다. 치경선 만곡상징은 있었습니다. 근심부 치경선 높이가 굴곡이 3mm가 되어 있고 원심부는 2mm였습니다. 그래서 1mm 정도가 더
근심 쪽이 절단을 향해서 만국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상징 중에 유일하게 치경선 만국 상징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 치근첨이 약간 원심으로 희긴 했지만 거의 스트레이트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치근 상징 거의 없었습니다. 미약 있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관의 볼록한 부분 물론 나름 절단 결절이 있을 수 있고요. 용선들 발육 안 돼 있고요. 또 오목한 부분은 살면 와도 그닥 발달 안 돼 있고 발육 후 인플리케이션 라인이라는 보가상선 이런 상악 중절치, 측절치에서 볼 수 있었던 볼록한 부분이나 오목한 부분이 하악 중절치에서는 그닥 발달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설면에 상악 중절치에서 갖고 있었던 극돌기 이런 거 보이지 않고요. 나름 치경 3분의 1의 설면에 설면 결절은 갖고 있습니다. 자, 절단을 보시면 절단이 거의 일자로 되어 있죠.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각상징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사실 보시면 순면과 설면도 설면이 약간 더 좁아질 뿐이지 거의 크기도 비슷하고 외형도 거의 비슷하고 근심면, 원심면도 거의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악 중절치를 대변하는 말 키워드 대칭형이다. 그리고 치아의 상징에 미약하다. 우각상징, 치근상징, 만국상징 모두 미약에 해당하는 치아가 하악 중절치다. 그리고 1대 1의 교합관계를 갖고 있는 치아가 하악 중절치였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또 하악 중절치는 유치가 탈락하고 유치를 계승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유치를 대신해서 나는 대생치 중에서 가장 먼저 맹출하는 6에서 7세 맹출하는 치아이더라.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강 내 전체 구강 내에서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는 하악 중절치가 아니에요. 6세구치라고 불리는 1대구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